정말 전적으로 남편분이 너무나 나쁘죠. 너무나 나쁘고 그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다 생각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 게. 하지만 아빠를 부인하고 싶고 아빠를 미워하고 싶어하는 자식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봤기 때문인데 그 과정도 사실은 이건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이 좀 다르게 대처하면 아이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남편분이 잘못한 거는 뭐 100번 얘기해도 입이 아프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40살 초부터 지금 이렇게 60이 되시기까지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고생을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그 둘을 버려버리면 어떤 한 방을 먹이든지 말든지 걔네들이 날개를 달고 살든지 말든지 씨랑 관계 없을 수는 없겠냐는 거죠. 분해도 20년이나 마음고생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버려도 되지 않을까. 씨가 마음을 좀 다스리셔서 그걸 좀 버리고 위에 사는 건 어떤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충분히 더 아름다워지실 수 있고 충분히 이제는 좋은 사람 더 만나실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사람 때문에 정말 쓸데없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정신 차리지 않아요. 여자랑 떨어져도 절대 정신 차리지 않아요. 지금도 잘못한 거를 알고요. 평생 후회를 하는 거는 씨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후회할 시기가 돼야 후회를 하지 상간녀 소송을 해서 떼어내고 그 여자가 상간녀 딱지가 붙는다고 해서 둘이 헤어진다고 평생 후회하고 막 이렇게 살지 않아요. 더 나이 들고요. 자식들이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애들한테도 동시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한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한이 되겠죠. 이미 자식들하고 그만큼 이 자식들이 그 남편분한테 이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남은 건 평생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상간녀 소송이 아니어도 상간녀 소송 따위 같은 거는 그들한테 상처 줄 수 없어요. 엄마가 딱 좋아하지 않고 저도 이 사람 아니면은 뭐 저런 못할 거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컨텐츠를 거기서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우리 막내 낳고 나서 그때 막 같이 해보고 몇 달 있을 때 아니면 그렇게 나가 있어도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니까 적게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보내주니까 보면 그거에 이제 익숙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여태까지 같이 하는 10번 선택했다고 그때마다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활비가 안 들죠. 돈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자기가 먹고 살 돈도 없다. 그러니까 돈 달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좀 이제는 정말 좀 놔버리면 어떨까요? 근데 당신이 정말 저희들한테 정말 못해서 살려서 내가 이렇게 다시 간다고 내가 그거 아니면은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 아니면 마음을 편히 하실 수가 없겠죠. 안 만나려면 그냥 내려놓고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용서를 해요? 용서가 아니라면 안 되더라고요. 아이 무슨 그런 인간을 용서까지 합니까? 뭐 부처입니까 우리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안 되고요. 뭐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자체가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그분한테서 벗어나려면 정말 그분을 잊고 잘 살려면 그분이 어떻게 살던 정말 아무 관계가 없어야 돼요. 화가 나지도 잘 될까봐 걱정되지도 않고 못 될까봐 못 되라고 욕을 하지도 않고 그저 아무 의미조차 없고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야 돼요. 떠오를 때는 그냥 피식 웃고 아유 30년 동안 내가 고생 많이 했네.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거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게 가능한 마음가짐인지 지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항상 내가 어쨌거나 소송을 했으니 그 소송 결과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네. 아이고 아주 맞는 얘기죠. 로또도 사고 나면은 1등이 돼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1등이 되는가요? 사람의 인생이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감정이나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 저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된다. 이거는 나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본인을 괴롭히는 일밖에 안 되고요.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말 제가 지금 모든 본인의 인생을 이 남편과 이 몹쓸 남편과 연관지어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이 몹쓸 남편에 대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뭔가가 바뀔 것 같아요. 뭐 이 생각을 굉장히 하고 계시는 거. 잘 될까 봐도 불안하고. 뭐 그거는 진리고요. 조강지처하고 처자식 버리는 인간이 잘 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라. 그 사람이 인과응보에 따라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따라올 테고 분명히 벌 받을 게 뻔한데 뭘 그렇게 스스로 벌 주기 위해 애를 쓰시고 스스로 다쳐가시면서까지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결과가 안 나올까봐 전전긍긍. 그 인간이 잘 돼서 그한테 돈이 갈까봐 전전긍긍. 안 떨어져서 계속 재밌을까봐 전전긍긍. 인생은 언제 삽니까? 그러게요. 지금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저에 대한 그거는 없었는데 제가 가족이 애들한테 너무 이제 좋은 그런 가정을 이제 기본적인 말을 선물해 주지 못해서 애들한테 너무 죄인이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선물을 못한 거는 아빠기 때문에 씨가 죄인이질 이유는 전혀 없고요. 씨가 애들한테 잘못한 건 딱 하나입니다. 너무 슬프게 살아오신 거. 그건 애들한테 최악이에요. 제일 엄마로서 제일 못한, 제일 잘못하신 거. 당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그걸 좀 신경을 끄고 그냥 행복하고 아이들하고 돈이 적어도 엄마가 행복했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아빠에 대한 분노도 크지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할 때 제가 들어보면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잘못한 게 없으세요. 잘못하신 건 하나뿐이에요. 고통에 너무 아픔에 취약했다. 너무 약했다. 그냥 아픈 거를 잘 견뎌내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지 제가 잘못하는 건 일도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강하지 못해서 마음이 여려서 고통받는 것이 아이들한테 그게 영향을 미친 것이 나쁘다는 거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 계속 이렇게 고통받을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그 사람이 그랬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인간이었고 이걸 생각하면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면은 끝날 것 같지만 미안하다고 하고 나면은 어떻게 미안하단 말로 끝날 수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미안하다고 말로 안 끝나고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무릎 꿇는 걸로 이게 끝날 수가 있어? 내 인생 30-40년 다 말아먹었는데 이게 화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커져요. 그래서 그 한 번 미안하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엔 2번 미안해라고 하라 그럴 거 같고 왜냐면은 정말 원하는 건 저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변화를 갖고 제대로 된 정신으로 돌아오는 아빠로서의 자리, 내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찾는 거니까요. 저렇게 사는 사람 말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말고 정말 정신 차린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들 이혼사를 그런데 자기들 이혼사를 보내라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 이제 더 이상 여태까지는 수사했다는 마음에 그렇게 기만을 했는데 그 부부에 같이 들어가고 해서 여태까지 내 말이 다 맞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 자기는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느껴라 그래서 내가 이혼사를 보내라 하길래 그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 숨기고 그다음 우리 그 경제적으로 이제 지금만은 회복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둘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돈은 안 줘도 된다 그렇게 내가 저기 이혼 조건이 그거라고 내가 보냈는데요. 그런 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건 원상복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누구나 어떤 가정이 깨지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떤 짓을 했던 간에 제정신만 차리고 정말 잘하겠다고 맹세만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열심히만 살아주면 아내들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왜? 아내들은 그만큼 보금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좋은 아빠였다면 좋은 남편이었다면 바람을 피지 않았다면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내 생활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정말 여느 남편 좋은 남편으로 살아주었다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한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한을 버려야 된다니까. 아니요. 지금은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차츰 해가시고. 그래서 지금 많이 남편이 돼가죠. 약 드시고 계세요? 제가 발발이 걸리면 정말 잠을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안 보고 못하면 5-6시간 우울증이 많이 심하세요. 병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요. 불안하고 우울증에 대한 약을 좀 원래 아무 일이 없어도 여성이 50이 넘으면 한 80-90%는 우울증이 오거든요. 삶에 대해서 50을 넘고 나면 중년의 위기가 오는 것처럼 우울증, 남자들의 중년의 위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그런 위기가 오면서 우울증이라는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우울증이 오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을 겪고 계시잖아요.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약을 소량이라도 복용하시면 이 소송을 진행하시면서도 조금 편안하게 진행하시고 증거도 조금 더 편안하게 모을 수가 있고 조급한 마음도 좀 버릴 수가 있고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